일단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가난했던 건가요? 창고에서 기어이 살게 되었었어요. 창고. 지금 어디 사시죠? 위례 신도시에 삽니다. 위례 신도시. 네네. 그리고 또 강남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강남 어디에 있는데요? 동까지 매기죠. 역삼동. 역삼동! 역삼동의 7층 차리. 오늘 주제는 바로 흑수저 탈출기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 1막 EBS 영어 강사로 재밌게 살다 인생 2막은 자기계발 전문가로 준비하고 있는 샤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EBS 영어 강사. 맞아요. 그럼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조금 약간 예전엔 두 발 다 담궜다면 이제 네. 살짝 한 발. 다른 발은 어디 있는 건가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게 동기부여, 자기 개발해주는 걸 좋아해요. 네. 저 스스로도 좋아하고 작가님처럼 네. 책도 쓰고 아, 하려고요. 원래 영어책 되게 많이 내셨잖아요. 영어책은 되게 많아요. 영어책은 그리고 금방 쓸 수도 있고 근데 네. 자기계발책도 쓰려고 준비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야, 그래서 오늘 흑수저 탈출기라는 주제로 이제 동기부여 That's right. 빡 주려고. 아하. 자, 그럼 일단 그 전에 네. 이게 원래 동기부여 주려면 위를 주려면 사실 또 바닥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닥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쳤는지를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또 뭔가 저런 분도 여기까지 올라왔구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어렸을 때 어느 정도 가난했던 건가요? 뭐 자랑할 건 아닌데 네. 제가 완전 어렸을 때는 가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저희 아빠가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의 아버지에게 빚 연대보증을 서줘가지고 그때부터 사는 집이 갑자기 아침에 이사 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니 제가 초등학교 그때 3, 4학년 때쯤에는 네. 창고에서 기어이 살게 되었었어요. 창고. 창고? 예. 어떤 창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치킨 가게 하고 계셨었는데 치킨. 네. 그것도 이제 치킨 가게 차릴 돈 없으니까 친척들한테 다 빌려가지고 왜냐면 저희 집이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된 거를 우리 친척들 다 알게 됐어요. 갑자기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안 됐다. 그럼 돈을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처갓집 양념치킨을 저희 부모님이 그때 지금도 있는 그 처갓집 양념치킨?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충남 금산에다가 그걸 차렸어요. 네. 근데 그 상가가 이렇게 왜 보면 건물이 이렇게 큰 게 있고 거기 밑에 작은 상가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 중에 한 칸을 이 처갓집 치킨이 쓰는데 그 뒤편으로 보면 그 상가 상인들이 쓸 수 있는 어떤 공터 같은 게 있어요. 약간 공터. 예, 거기서 뭐 물건도 쌓아놓고 막 뭐도 씻고 막 이런 그런 공터.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있는? 그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2평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1평 반 정도 되는 거를 네. 아빠가 이렇게 딱 만들어 뚝딱뚝딱 그냥 만들어가지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우리가 살 집이다.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이랑은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2명 누우면 끝나요. 2명 누우고 옆에 뭐 약간 살림살이 누우면 끝나서 저희 부모님은 어디서 주무셨냐면 치킨 가게 의자들 있잖아요. 손님들 앉는 의자. 그 의자를 이제 손님들이 밤에 다 가고 나면 의자를 붙여서 거기 가게에서 주무셨었어요. 야, 그 정도로 힘들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니까 힘들다고 느끼지는 못했고 다만 그냥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바로 거기서 갈 수 없고 저기 밖으로 나가서 상가에 있는 화장실 있죠. 공용 화장실 뭔지 아시죠? 왜 1층과 2층 사이에 화장실 있고 2층과 3층 사이에 화장실 있고 그쵸, 이러잖아요. 근데 1층과 2층 사이에는 꼭 남자 화장실이 있어. 난 여자인데. 그리고 그래서 여자 화장실은 2층과 3층 사이 하나를 더 올라가야 돼. 거기로 이렇게 막 난 너무 배가 아픈데 막 거기 나가서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거기 또 하필 누가 또 있어. 막 이럴 때. 또 있을 때 많죠. 또 문 잠겨 있을 때 많잖아. 요즘엔 심지어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 거 너무 많고. 그때는 비밀번호 없었는데 사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급해 죽겠는데. 이게 내 용변을 보는 거는 이제 그 화장실인 건데 네. 샤워는 어디 있어요? That's a very good question. 거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막 씻고 이럴 수 있게 그 호스 같은 거 이렇게 수도꼭지 하나 이렇게 땅에서 올라와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 앞쪽에. 그치. 어때 공터에 수도꼭지 이렇게 하나가 땅에서 올라 있고 거기에 이렇게 호스가 이렇게 나 있죠. 네네. 거기가 이제 저희 가족이 씻는 데인데 사람들이 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수 정도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 감을 수 있고 여기 바닥에 이렇게 세수대 하나 놓고 거기서 이제 씻는 거예요.
샤워 못 하죠, 당연히. 샤워는 목욕탕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그래서 잘 안 씻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잘 안 씻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냄새가. 그래서 저는 머리를 웃긴 말인데 한 2, 3일 안 감아도 머리에 기름이 안 져요. 이거 뭐지? 그래서 지금 며칠 안 감은 건데. 이거는 이틀째 됐어요. 이틀. 그래도 이 김작가 TV 인터뷰 온다고 네. 제가 이틀로 맞췄어요. 목욕제기 하고. 이틀로 맞췄어요. 그러면 그 창고에서 네. 두평 남짓다 창고에서 몇 년을 산 건데? 거기서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이사 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5, 6년 살았어요. 5, 6년? 예, 그 정도 꽤 오래 살았어요. 꽤. 왜냐면 저는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를 이제 가잖아요. 네. 근데 제가 금산 여중을 나왔는데 학교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저희 그 창고가 꼭 학교 애들이 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그 창고 뒤에 그 커다란 철문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 철문으로 문을 열고 나올 때 저희 여중 애들이 제가 그 집에서 그 창고 그 철문을 열고 나오는 거를 봐요. 그런 위치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너무 싫었던 기억. 그래서 다른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로 나오고 싶은데 이제 아침에는 부모님이 치킨집 셔터문을 내려놓으시니까 뒤에 창고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 같은 반 친구가 이제 만나면 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게 딱 진짜 네가 왜 여기서 뭐라고요? 나와? 그냥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솔직히 아침인데 그냥 여기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었어요. 교복 입고 그 창고 대문을 열고 나올 때 그게 그럼 그 집에서 살다가 그 이후로는? 금산에서 감사하게도 가난한 소득이 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세민 아파트를 지어주더라고요. 예, 그 복도식 아파트. 그때 그런 금산의 복도식 아파트가 처음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다 같이 와 우리 드디어 아파트 산다. 그래서 뭐 영세민이가 뭐가 일단 아파트다 해가지고 우르르 해서 신나서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거기서 살다가 지금 어디 사시죠? 현재 지금요? 네. 지금은 위례 신도시에 삽니다. 위례 신도시. 네네. 그리고 또 강남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강남에 뭐가 하나 있잖아. 그쵸 큰 게 하나가 강남에 제가 알기로는 7층짜리 빌딩이 네. 샤이니님 소유로. 네. 이거 팩트인 거죠? 완전 팩트죠. 요 대지가 112평. 두 커요. 평이 시작하셨는데. 네. 거의 두 평에서 112 대지면 112평인가요? 네, 맞아요. 112평. 112평 몇 배야? 56배? 바로 계산이 되나요? 56배 맞네. 56배 맞네. 웬일이야. 계산 56배 맞네. 네. 제가 수학 못했는데 산수인 줄 알았어. 단순 산수. 야, 요 강남 빌딩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네. 이게 어쨌든 이제 두 평 남짓 한 곳 시작하셨고, 네. 그다음에 영세민 아파트 가셨고, 어쨌든 이 사이에 강남 빌딩까지 굉장한 격차가 있잖아요. 좀 있죠. 큰 이 격차가 격차 있죠. 사이에 그러면 샤이니도 돈을 벌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첫 사회생활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완전 아르바이트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 돈 없는 거 딱 봐도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인삼깎기 알바가 있어요. 인삼깎기? 제가 금산 출신이거든요. 충청남도 금산이 인삼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인삼을 엄청 먹고 살았어요. 혹시 그게 금산이 그 황금색 인삼을 크게 맞아. 모형해놓은 게 거기 거기에? 인삼이 막 사방같이 나 그걸 봤어. 그거. 나 그러고 보면서 뭐야 이게 도대체 했는데 그거야. 거기가 거기군요. 금산은 인삼 아니면 거의 내세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약간 그 인삼이 주력 산업이라서 인삼 농사, 인삼 산업,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인삼을 땅에서 이렇게 캐면 흙이 막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겉을 이렇게 깎는 아르바이트,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그렇죠. 저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그게 시간당 600원을 받고 했었어요. 시간당 600원. 네, 그래서 막 친구들이랑 또롱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그거 깎고 이제 그거는 근데 약간 장난처럼 한 거죠, 친구들이랑 같이. 제가 진짜 나 돈 안 벌으면 책 살 돈 없을 것 같아 라고 심각하게 느껴서 아르바이트 하기 시작했던 건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4학년, 고등학교 그때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목욕탕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급이 그때 제가 다른 데 다 알아볼 때는 막 1,800원 이런데 거기는 4,000원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배야? 4,000원 준다고? 그 당시에 시급 4,000원이면 엄청 높은 건데. 진짜 엄청난 거죠. 제가 20살 때 첫 아르바이트, 20살 때 아르바이트 할 때가 시급이 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4,000원이면 되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다 해서 목욕탕 갔거든요. 사람들 다 목욕탕 손님 가면 청소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요. 4,000원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락스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한 일주일 했더니 허물이 여기 다 벗겨져. 그래서 사장님께 금방 말씀드렸죠. 사장님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그때가 고1이었는데 그러면 학생 내가 사실 엿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학생이랑 제가 아는 동생이랑 같이 그 목욕탕 청소를 했는데 그때 동생이랑 얘기할 때 무슨 모의고사를 전교 뭐 몇 등? 되게 공부 잘하는 학생인 것 같던데 그럼 혹시 우리 딸을 과외를 해줄 수 있냐? 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과외를 받은 게 아니라 과외를 했어요. 고등학생이 걔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초등학생. 그래서 그러면 지금 피부 이렇게 하얀신 거예요? 뭐 락스를. 락스. 아니 홍삼 덕분이죠. 락스가 홍삼 먹으면 아니라. 얼굴 하얘져요? 아무래도 건강하니까 피부도 좀 좋아지고. 그래요? 나는 흑홍삼을 먹었나? 더 까매지는 거야. 홍삼 많이 먹어서 그나마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아르바이트 하다가 대학생 때도 당연히 아르바이트 하죠. 대학교 졸업하고서 제가 이제 회사를 관두고 반지하에 살았었어요. 2평 살다가 이제 대학교 때는 학교 근처에서 그 원룸이라고 하죠. 자취. 월세 20만 원짜리 자취하다가 그 다음에 회사 다닐 때는 회사에서 사택을 제공해줬네. 그때는 좋았죠. 근데 회사 이제 관두고서 바로 다시 반지하에서 강남 빌딩 이렇게 된 거예요. 반지하에서 강남 빌딩 이렇게. 이 사이 뭐 없었어요? 그냥 제가 결혼해서 살던 집은 있었지만 뭐 제가 그 사이에 뭔가를 투자를 했거나 이런 거는 없었죠. 너무 신기한 게 그 왕십리에서 반지하 살 때 그러니까 창문도 못 열고 왜냐면 그 창문을 여는 순간 그 창문에다가 시야를 하신 수많은 분들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치. 창문을 못 열어요. 거기가 또 제가 왕십리 있잖아요. 한양대학교도 근처에 있어요. 거기 막 이렇게 술집도 많고 그래서 학생들이 술 먹고 꼭 거기다가 오줌을 싸.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기가 약간 으슥하고 좋은지 거기다가 오줌을 싸요. 그래서 이 문은 항상 닫혀 있고 가끔씩은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창문에서 창문을 두두두두두. 그치. 소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비 온 줄 알고 우산 쓰고 나.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문을 못 여는 그 땅에 살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건물을 사고 저희 건물 옥상을 올라가면 그게 8층 반 정도 높이에요. 거기 딱 올라가서 남쪽을 보는데 대모산, 구룡산 그 산들이 그냥 쫙 펼쳐진 모습 보고 울었어요 그때. 저희 건물 꼭 옥상을 올라가서 울었어. 어머 나 그 땅에서 올라와서 여기로 올라왔구나. 강남 어디에 있는데요? 동까지 얘기죠. 역삼동. 역삼동에 7층 짜리. 역삼동. 야. 일단 최소한 2자리네요. 뭐 1억대일 순 없다는 거지. 1억, 5억대. 10억대 이상이란 거지. 얼마나 예측이 안 되실까? 100 근처를 갈 수도 있나? 네. 모르겠네요. 100 근처 간다고요? 근처 가죠. 넘어요? 넘지는 않아요. 아직은 not yet. 네. 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린세스 복장을 입었나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제가 요새 살쪄가지고 이거 좀 커버해 보려고 프린세스 복장을 하고. 이제 강남 이제 끝까지 얘기 들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생략된 얘기 좀 들어야죠. 네. 원래 회사 생활은 어디서 하셨는데? 제가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되고 네, 회사 이름. 그냥 우리나라 메이저 그 대기업 중에 하나를 네. 대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제가 뽑혔어요. 그 당시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요즘 취업 힘들다는데 내가 뽑혔다 하면 제가 골라서 갔거든요. 제가 몇 군데 합격을 해서. 야, 삐처리 학교 어디 합격하고 어디 갔는지 얘기해 줘요. 그 당시. 그리고 다 쟁쟁한 회사들 그 당시. 안 좋고. 좋고. 맞아. 진짜 너무 신기해. 이거 다 삐처리 해줘야 돼요. 안네 결국에. 그렇죠. 그때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나는 무조건 돈 많이 주는 데로 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뒤 볼 것도 없이 사실은 제 적성을 따지면 영어를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 나머지 다른 회사 그 두 회사가
좀 더 영어를 쓸 수 있는 포지셔닝은 사실 맞았어요. 사실은. 한국 외대 영어과 나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맞았지만 필요 없어. 영어 됐다. 나는 돈이다. 무조건 돈이다. 해가지고 그 회사를 A라는 회사를 간 거죠. 그래서 진짜 정말 딱 일주일 좋았어요. 딱 일주일. 왜 일주일만 좋았던 거예요? 일주일 이후부터는 화장실에서 우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나랑 안 맞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고 대기업 조직 문화라는 게 우리나라 좀 전통적인 대기업 조직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딱딱하죠. 그치 경직돼. 위계 질서. 나는 자유영혼인데 나 영어과 전공, 나 영어 전공이고 나 미국으로 교환학생도 갔다 왔고 나 시골 금산에서 법 없이가 아니라 규제 없이 좀 살던 앤데 여기에서 딱 있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교육 부서였었어요. 인사 교육팀이었었어요. 오늘 교육도 없고 뭐 대면 다 사람들이랑 크게 대면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후드티를 입고 갔습니다. 후드티. 자, 그게 몇 년도죠? 2004년. 그 2004년에도 발음은 영어처럼 해야 되나요? 네? 2004. 아니야. 나 그렇게 안 했는데. 이거 편집자분 리피트 해줘요. 2004년. 2004년. 나 그렇게 안 했어. 알았어. 나중에 편집본 봅시다. 근데 과장님이 아니 김재훈 사원 지금 복장이 그게 뭔가? 과장님 오늘 저 교육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집에 가서 다시 갈아입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이게 일하는데 오늘 사람 만날 일 없고 나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데 왜 양복 입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2004년에는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럼 우리나라 많이 좋아진 거네요 지금. 진짜 지금 좋아진 거죠. 네. 제가 2010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제 대기업, 네.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 다 조금씩 경험해봤거든요. 확실히 문화 다르고. 네. 근데 제가 다녔던 2010년도에 제가 KT랑 롯데에 잠깐 다녔었는데 샤이니님은 그거보다 또 한 6년 전인 거죠. 그렇죠, 더 옛날이죠. 그러면 정말 딱딱하죠 분위기. 힘들었어요. 복장 그런 것도 그래서 여름에는 또 너무 더워서 나시티 이거 탱탑 입고 갔다가 혼나고 그런 적도 있었고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말 대꾸 한다고 혼나고 회의할 때 뭐 다 소집해 놓고 진짜 중요한 회의라서 오늘 월요일 오전은 비워놔야 된다 막 그런 중요한 회의여서 저도 중요한 회의니까 나도 공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공헌을 진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냈는데 막 혼나고. 주간 공지 시간이죠. 그러니까 공지 주간 시간. 회의 시간 아니고 공지 시간. 답변 권한 없어. 없어.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게 나는 사실 돈을 쫓아서 왔긴 왔는데 돈과 플러스 일하면서 당연히 내 자아실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아실현 될 걸. 근데 이거는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그냥 남들이 맞춰놓은 틀에 나는 동그라미인데 그 네모라는 틀에 맞춰질까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알람이 딱 울리면 편두통이 시작돼요. 네, 두통이 아니라 편두통. 두통과 편두통은 뭐가 다르죠? 두통은 헤데이크고 편두통은 마이그레인이에요. 한국말로 그러니까 두통은 머리가 전반적으로 아픈 거고 편두통은 한쪽만 콕콕콕 하는 건데 편두통이 두통보다 훨씬 몇 배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아침부터 편두통이 시작되고 그 편두통은 그 회사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저녁 퇴근할 때까지 돼요. 그때 저를 봤던 그 직장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저의 자세가 늘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이거를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이게 저의 자세였다고. 야, 바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관두고 싶었죠.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맡고 있던 어떤 되게 중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 책임감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프로젝트 끝나면 관둬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런 생각하는 것까지도 힘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어쨌든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골 금산에는 본인의 자녀가 이런 회사를 다닌다는 것이 큰 이런 칭송할 만한 약간 부모님들도 우리 딸이 여기 다녀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 뭐 내 자식이 삼성전자 들어갔어?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관둘 생각 못했어요. 관두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의 이런
그런 면도 있고 그쵸, 그쵸. 그리고 이 다달이 들어오는 매월 25일 날 따박따박 들어오는 뭐 한 400 정도 되는 예를 들어 월급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을 못 하다가 그 대기업 보면 한 명만 뽑는 게 아니라 그 해에 공채. 그치 공채에서 막 몇십 명씩 뽑잖아요. 저랑 같이 입사를 했던 오빠가 그러니까 저보다 한 2살, 3살밖에 안 많았던 오빠가 밤에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왜요 갑자기? 그게 유력한 얘기는 이제 심장마비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다. 그 오빠 특히 부서는 제가 있었던 부서처럼 그나마 좀 이렇게 약간 이걸 편한 부서가 아니라 되게 더 힘든 부서였거든요. 실적 압박이라든가. 네. 고객을 만나서 뭘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서였었어요. 그래서 인지 그 오빠가 나이 20몇 살 정정한 청년이 결혼을 지금 불과 얼마 앞두지 않은 피안세도 있고 결혼할 집도 다 사놨었어요. 그 오빠 하물며. 와. 결혼 진짜 그 앞둔 오빠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고 보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편두통 시작되는 이 하루라는 시간이 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오빠를 보고 처음 느낀 거예요. 그런 왜냐면 몇 주 전만 해도 오빠랑 맨날 장난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교육받 같이 밥 먹고. 네. 맨날 아침 6시에 이렇게 기상해서 뛰고 했던 오빠가 갑자기 지금 화장터에 지금 들어가 화장터까지 저희 동기들이 같이 갔거든요. 그걸 보고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시간이 그렇다면 시간이 그런 존재라면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냥 나대로 살자. 나대로. 행복하게 살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 프로젝트만 이제 정리하고 끝내야지 해서 딱 정말 정리하고 딱 그만뒀어요. 그게 입사하고 몇 개월 뒤에 나온 거죠? 1년 3 교육기간까지 포함해서 1년 4개월 만에 나온 거였어요. 근데 이게 나올 때 좀 네. 무섭잖아 사실. 이게 월급이 족쇄라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잖아. 너무 무서워요. 저는 그냥 월급만 걸린 게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집에 살았었잖아요. 사택에. 그때 사택까지 지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무섭죠. 왜냐면 이 회사를 나오면서 나는 그럼 이 집에서도 나와야 되니까 단지 월급뿐만 아니라 집, 내가 머무르는 주거 공간까지도 내줘야 되니까 그 공포는 더 컸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잡이 뭐예요? 그 다음 잡이 과외. 아 가외?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제가 왕십리로 온 거예요. 네. 왜냐면 지도를 봤더니 왕십리가 일단은 집값도 강남처럼 안 비싼데 지하철 노선이 여러 개가 만나서 과외를 여기저기 다니기에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왕십리 집을 구하는데 왕십리도 비싸.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반지하. 그래서 500에 그때 30만 원짜리 반지하에 들어가서 과외를 한 2년 이렇게 과외를 계속 했어요. 근데 하면서 저는 이제 꿈이 있잖아요. 그 오빠 돌아가신 거 보고 느꼈던 게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살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나 영어 가르치는 거 생각해보니까 진짜 좋아해. 나 시골 금산에서 나 EBS로 공부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워. 그럼 나도 그 고마운 사람들처럼 돼야지. 그럼 나 EBS 강사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과외를 하면서 틈틈이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언제 이 오디션 공지나 이런 게 나오나 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진짜 한 2년 만에 이제 오디션 몇 번에 가서? 떨어지고 2년 뒤 합격한 거예요? 2년 뒤 지원하고? 한 번에. 한 번에? 예, 한 번에. 예. 네. 한 번에. 예.